지금부터는 6번부터 92회차 66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잠깐만요. 오케이. 아까 편집한다고 어제 찍은 동영상 편집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 지지서 넘버 108번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 재고 및 기말 재고는 없다. 작업 지지서 넘버 108번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예정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예정 원가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예정 제품의 단위당이라는 것은 한 개당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개당 원가.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1000개이기 때문에 한 개당 하면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개 해주면 되고, 제시된 작업지서 넘버 108번의 생산인데 넘버 108번의 생산은 일단은 예정 원가를 지금 구하는 건데, 예정 원가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직접 재료비는 8만원 나왔어요. 얘는 8만원이 나왔고, 직접 노무비는 여기에 6만원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거는 제조 간접비인데 예정 원가에서는 직접 재료비를 실제 데이터를 쓰도록 되어 있고, 직접 노무비도 실제 데이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조 간접비만은 예정 원가를 넣도록 하죠. 이게 예정 원가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 원가는 얘도 실제 데이터고 얘도 실제 데이터고 얘도 실제 데이터인 거죠. 예정 원가는 얘가 예정 원가입니다. 예정 원가의 그 금액은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실제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이렇게 곱해야 얘가 재료 간접비에 투입된 예정 금액이 나와요. 얘가 3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별원가 계산할 때 이런 공식이 있죠.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이제 예정 여기 기준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조업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정 기준분에 예정 제조 간접비를 곱하게 되고, 이렇게 곱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예정 배부율의 어떤 기준? 실제 기준. 여기서의 기준은 조업도예요. 현재 문제에서는 얘를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예정 배부 금액을 요 3만원에 나온 결과값의 데이터는 예정 배부율에 여기 있는 예정 배부율의 실제 기준, 여기는 실제 조업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산식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3, 원, 분모에는 기계 시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예정 배부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기계 시간을 곱하는 거죠. 실제 기계 시간을 곱하게 되면 실제 기계 시간을 반영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재료 간접비는 실제 기준에 반영된 예정 배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사실은 이제 이 15,000원의 데이터는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죠. 예정 조업도에, 즉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8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3만원 이렇게 더하면 17만원이 되죠.
요 세 가지 합은 17만 원이 됩니다. 이 17만 원은 예정 원가가 되는 거죠.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한 개당 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기 상단에 있는 1000개를 나누면 되겠죠? 1000개를 나누게 되면 한 개당 원가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170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가도록 할게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의 10월 중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무비에 대한 자료이다.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표준 원가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공식으로 먼저 접근 한번 해볼게요. AQ 곱하기 실제적인 이제 AQ는 조업도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AP 가격을 곱하면 되죠. 조업도에서의 임률은요. 임률의 의미는 시간당 금액을 보면 되는 거죠. 임률을 구할 때는 조업도에서 보통 조업도는 이제 시간으로 보통 따지죠. 시간으로 따지고 거기에 금액을 곱하면 돼요. 여기서 금액은 AP 프라이스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AQ는 홀딩된 상태에서 곱하기 표준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표준 조업도에 표준 가격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차이는 프라이스에 대한 차이죠. P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 차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 이렇게 차이는 현재 SP는 고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Q와 AQ에 대한 차이죠.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가격이라는 말은 이제 노무비에서는 가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임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임률 차이나 가격 차이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된다면 오른쪽으로 커지는 모양을 띠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오른쪽의 금액이 적다면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액을 한번 데이터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직접 노동시간 여기서는 이제 2700시간이죠. 여기에 2700시간에 곱하기 그다음 실제 임률, 실제 시간당 금액은 얼마냐면 30원이 되죠. 이렇게 되고 표준 임률은 SP를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 SP는 28원을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에 AQ 실제 노동시간은 2700시간이었죠. 2700은 똑같기 때문에 무엇이 나냐면 임률 차이가 납니다. 하고 여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SQ 표준 양 시간은요. 실제 생산량의 표준 시간을 곱하게 되면 단위와 단위가 이제 곱해져서 실제 생산량을 반영한 표준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500 단위에서 곱하기 표준 시간인 2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 데이터의 시간이 나오고 표준 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시간당 표준 임률인 28원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 값은 1700 곱하기 30원 81,000원이 나오고 81,000원 얘는 2700 곱하기 28원 얘는 75,600 여기는 1500 곱하기 2 곱하기 28 84,000원이 나옵니다. 오른쪽이 크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이 크면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오른쪽이 이런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삼각형 오른쪽이 커져야 되는데 오른쪽이 작아졌으니까 불리하다. 불리한 금액은 81,000원 빼기 75,600원인 5,400원이 불리하다. 이렇게 차이는
이렇게 차이는 이제 유리하죠? 오른쪽이 크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84,000원 빼기 75,600원을 곱하게 되면 8,400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보면 입률 차이는 여기죠. 입률 차이는 5,400원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한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선의선출법을 사용할 경우에 단기 완성품 원가는 얼마인가? 문제가 조금 치사하게 나왔어요. 단기 투입대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단기 완성품 원가를 구하래요. 그래서 저는 자칫해서 2번을 선택을 한번 했었는데 실제 정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그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현재의 과정은 선의선출법을 이용하죠. 선의선출법을 이용하면 얘는 500개가 되고 얘는 500개가 되고 완성도가 60%입니다. 일단 투입 시점이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료는 1이라고 세팅을 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0.6이라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재료비, 여기는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자, 이렇게 두고요. 단기 여기 또 접근 방식이 개도 있고 원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개를 먼저 하고 나서 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량부터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단가를 결정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 할 때 이 원은 일단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개로만 갑니다. 개. 단기 완성품이 몇 개냐면 여기죠. 4,000개가 된다. 현재는 이제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500개고 4,000개에서 500개 뺀 나머지 3,500개는 밑에서 올라온 거죠. 밑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단기 착수량에서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괄호를 치도록 할게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원이니까 얘는 무시하고 개 기말 제공품 700개죠. 여기는 700개 가로 열고 1 팁은 0.5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제 3,500개는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1, 1이라고 두시고 그 다음 500개는 여기서 빼기 하시면 되죠. 1 빼기 1은 0, 1 빼기 0.6은 0.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0 이렇게 계산하면 5, 4, 200 자, 이렇게 계산하면 3,500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500개 이렇게 계산하면 700개 이렇게 계산하면 350개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분모에 적어야 되겠죠? 개이기 때문에 분모에 적으면 얘는 4,200개가 되고 얘는 계산기 두드려야겠다. 200개 더하기 3,500개 더하기 350개 더하면 4,050개가 되네요. 그다음 여기는 개고 여기는 원이죠.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기초에 대한 데이터는 넣지 않고 단기 투입 원가만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420만 원이 됩니다. 420만 원 넣고 가공비에는 324만 원을 넣게 되죠. 칸이 작아서 요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재료비의 단가는 420만 원에서 4,200개를 나누면 재료비의 단가는 1,000원이 나오고요. 1,000원이 나오고 가공비에 대한 단가는 324만 원에서 나누기 4,050원을 나누게 되면 가공비는 800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 단가를 제 현재 문제에서는 완성품 원가에 투입된 금액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성품이죠. 얘네들이 완성품. 만약에 기말 제공품이 투입된 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이 아래 것으로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완성품 원가니까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3,500개와 700개인
여기 위에 거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 3,500개에서 곱하기 1,000원 하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35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에는 3,700개죠. 이 3,700개 곱하기 8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3,700개 곱하기 800 하면 296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가 296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총 결과물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350만 원, 646만 원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646만 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단기 완성품 원가는 646만 원의 정확한 의미는 단기 투입된 원가입니다. 단기 투입된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는 실제 여기에 들어갔던 원가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갔던 원가가 얼마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참 웃기지만 요거까지 같이 더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형식이죠. 그래서 더하기 70만 원과 60만 원을 더한 130만 원을 더 투입시켜 주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더하기 13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은 4번인 77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 단기 보통 나오는 형식으로 풀었다면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단기 완성품 원가를 구해라. 단기 투입된 원가가 아니라 단기 완성품 원가. 기초도 더해줘야 된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은 원가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준변동 원가는 혼합 원가이며, 자, 준변동 원가는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정으로 가다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죠. 얘를 준변동 원가를 혼합 원가라고 하죠. 혼합 원가, 준변동 원가를 혼합 원가, 뭐와 무엇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된 혼합 원가라고 하고,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 자, 여기가 0이죠. 0인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되고 그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이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준고정 원가는 그 당시 원가이며, 준고정 원가는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당시 원가는 맞는 말이고요. 총 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 키워드죠. 준고정 원가는 일정한 증가, 준변동 원가는 비례적 증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이 맞으려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가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3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과거 원가를 말한다. 과거 원가의 대표적인 것이 매몰 원가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관련 원가이죠. 비관련 원가. 그러니까 반대말이 이제 미래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됩니다.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 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관련 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의 추적이 불가능한, 얘가 들렸죠? 가능한 공통 원가죠.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가 대표적인 추적 가능한 직접비가 된다. 이 맞는 말인데 이 때문에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부법은 용역
부문 간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실한 게 쓰는, 즉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직접 배부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부법을 쓰는 것이 맞겠죠.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하는 것은 상호 배부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은 대충 계산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할 때 변동과 이제 고정으로 구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이라는 말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누지 않고 단일하게 한다는 말이고, 이제 이중 배분율법, 이중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제조 부분에서 제품의 배분할 원가는 우리가 이제 상호 배부법이나 직접 배부법이나 단기 배부법을 구할 때 보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조 부분이 있죠. 제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죠? 제품으로 이제 원가를 배분할 때 이제 제조 부분에서 제품의 배분할 원가는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조 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10원이든 뭐 15원이든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하죠. 배부를 하죠. 이렇게 배부받은 제조 간접비도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어떤 원가 동인을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인이란 말이. 동인을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 동인이 발생 원가와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것이 바르게 원가 계산이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 원가가 왜곡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정답 1번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답은 바로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 10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